육아 때문에 생기는 화, 짜증, 스트레스를 다룹니다. 육화 연구소. 육화연구소. 저는 일단 태산태인 두 아들을 기르고 있는 엄마고요. 태태입니다. 그래서 예종이 예온이 엄마. 네. 차유준데 제 이름을 따가지고 차차. 차차. 안녕하세요. 저는 육아 고민을 함께 나누는 육아메이트 오영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야, 우리 박사님 모셔놓고 하니까 조금 뭔가 밸런스가 맞네요. 그렇죠. 우리 또 이제 육아 때문에 화나는 이야기 하면서 그럴 때 좀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얘기하면 좋지? 이런 거 오늘 이야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태태님은 화를 잘 안 내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어떠세요? 전 진짜 많이 참죠. 그죠? 근데 화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선천적으로 일단 화가 많은데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참는 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러면 화를 내는 스타일이고 아니, 화산 폭발? 네, 어머. 애기가 제가 화를 냈더니 오줌을 싼 거예요. 내가 뭘 얼마나 무섭게 했다고 애기가 오줌을 쌌는데 제가 그때 저의 어린 시절이 갑자기 휙휙휙 가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아빠한테 혼내려고 오줌 쌌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. 우리 아이가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제가 그때 굉장히 우울감에 빠졌었어요.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모습을 내가 꺼냈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더 화가 나는. 근데 이런 경우 많나요? 없죠? 아니 너무 많죠. 그래요? 그럼요. 이게 화라는 감정은 사실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인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빠져나오는가거든요. 근데 이게 잘 빠져나와지지가 않는 이유가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내 아이한테 화내고 싶은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. 당연히 이제 화 안 내고 싶고 잘 가르치고 싶은데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 화를 내는 거거든요. 그 우리 태태님도 보면 화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. 화가 나는데 참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아이를 키우다 보면 누구나 좀 이렇게 화가 날 수 있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불안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문제 상황에서 아이를 바꿔주고 싶으니까 불안하고 화가 나는 건데 이렇게 부모님들 만나다 보면 화를 안 내는 부모님들도 간혹 있더라고요. 첫 번째 뭐냐면 화낼 일이 없대. 아니요, 그거 화낼 일이. 불가능하잖아요. 애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씻고 일단은 순한 기질의 아이다 보니까 엄마가 불안해야 이제 화가 나는데 잘 먹고 하니까 어릴 때는 별로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. 거기다 더불어서 뭐냐면 하나가 엄마가 머스트가 없어. 양치를 꼭 해야 된다. 뭐 잠은 몇 시에 자야 된다. 이런 게 엄마의 양육 그 어떤 기준이 낮으면 부딪힐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. 그럼 그런 네. 분들은 아무 고민이 없겠다. 그런 분은 센터에 왜 온 거예요? 형도 둘째도 엄마가 어렸을 때 유아기 때는 훈육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. 갈등이 없었어요. 근데 이제 고등학생 애가 공부를 안 해. 학교를 안 가 그냥. 갈등은 없는데 그냥 엄마가 뭔가 얘기할 때 이게 우리가 갈등을 겪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갈등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 컸을 때 엄마가 뭔가 개입하려고 할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진짜 저처럼 화 참는 엄마도 있고 화 네. 폭발해서 고민인 엄마도 있는데 어떤 갈등 해결의 경험이 없는 그런 화가 아예 지금 안 나는 난 너무 좋은데요 이런 엄마들도 있겠네요. 진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각자의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우리가 녹음 파일을 하나씩 가져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 이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같이 들어보면 좀 생생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.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들어볼까요? 육화연구소. 안 듣고 싶어.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?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 우는 거야?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? 근데 엄마가 오늘은 다시 너무 할머니 창피해. 집에 갈 수 없다고 했잖아. 그러니까 태인이가 울고 떼부리는 거 그만하고 이제 엄마랑 형아랑 재밌게 놀면 좋겠어. 안돼 할머니한테. 태인이가 생각할 때는 계속 울고 떼부리면 할머니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? 근데 엄마 얘기했지 오늘은 할머니 집에 다시 못 간다고. 계속 반복이야. 계속 울고 때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울지 야, 너 무슨 안내 방송 방송에서 오늘 알려드립니다.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. 할머니 집은 오늘은 못 가고 다음에 가는 거야. 오늘은 엄마랑 집에서 재밌게 놀자. 우와.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 엄마랑 같이 놀고 싶었나 봐. 그래서 가자고 해서
아니 방금 거기서 왔는데 왜 또 가자는 거냐,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인데 이거를 다 합쳐서 내가 계속 아침과 점심 늘 일정한 톤으로 안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할머니 집에 못 가는 상황입니다. 이거 계속 했으니까 얘가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울면서 내 몸을 계속 치댔어. 등으로 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떡시시 된 건데 계속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눌리는 거지 얘한테. 그럼 그거를 그냥 받아주고 있었어요? 네. 이상하죠. 아니 진짜 뭐 애를 그렇게 키워. 저 같으면 그냥 뭐 한 딱 2분 울면 좀 기다렸다가 다시 백고동 소리로 애를 잡을 텐데 2시간을 우는 걸 지켜본다는 거는 그건 엄마가 이상한 것 같아요. 전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별로야. 그렇게 키우면 안 돼. 어떠셨어요 그때? 너무 힘들었어. 너무너무 힘들고 띠리리리. 전혀 이 목소리 이 안에서는 힘든 게 별로 느껴지지 않거든요. 났어. 정말 기빨렸어. 지금 태태님 같은 경우에는 내 안에 화는 굉장히 있으니까 떡실신이 된 거잖아요. 내 안에 화는 많은데 아이한테 표현하는 걸 내 스스로 이제 차단을 하는 건데 그럼 이거를 화를 안 낸다고 봐야 되는 건가? 화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이게 어느 순간에 어떤 식으로든 사실은 표현이 되게끔 되거든요. 뭐 남편에게 간다든지, 아니면은 이 상황이 끝났는데 또 시작됐을 때 그 다음번에 그래도 잘 참으셨지만 폭발한다든지 아니면 몸이 아프든지. 그 당시 이제 한의원에 가가지고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약을 먹다가 마지막에 계속 약이 안 들어서 이 약 저 약 바꾸다가 이 선생님이 결국 화병이시네요 하면서 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화병이어서 화병약을 처방하니까 드디어 몸에 열기가 빠지면서 몸이 괜찮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야말로 화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죠. 이런 사람들은 집에 그 뭐라 그래요? 권투 치는 거 있죠. 글러브 끼고. 그런 것도 좀 도움돼요. 잠깐 그 순간에는 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화나는 이유가 있잖아요. 그 원인이 아이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이면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건데 네,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서 좀 접근을 해야겠죠. 지금 태태님은 뭐냐면 말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아이를 설득할 수 있는 힘도 있는데 내가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부드럽게만 하려고 하는 게 사실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아이의 행동을 좀 통제해도 돼요. 2시간 동안 울면 사실 우리는 엄마가 힘든 것만 생각을 하는데 2시간 동안 울어보셨어요 혹시? 장례식장에서 울고 그 정도급이다. 네, 그러니까 아이도 이게 뭔가 너무 이제 힘드니까 울음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아이도 힘들거든요. 그래서 화를 내면 아이가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2시간 동안 울면서 아이가 엄마한테 계속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사실 상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빨리 끝내줄 수 있어야 돼. 단호하게. 목소리에 힘만 주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엄마 몸 만지면 얘기가 끝날 수가 없어. 할머니 집에 가고 싶지? 가고 싶어? 안 간다는 얘기는 굳이 그때 할 필요가 없어요. 가고 싶지. 근데 엄마는 지금 너 얘기를 들어줄 수가 없어. 얘기하고서 엄마가 손 딱 내려놔야죠.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. 선생님 대단하다. 진짜 다시 애 낳고 다시 하고 싶다. 지금부터 하면 되죠. 아니 이쯤에서 한번 들어보는 거 어때요? 어떻게 했는지. 저 못 들려드리겠어요. 그래서 나 안 보여준다 했잖아요. 안 들려드린다고. 이 상황을 빨리 회피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. 단호하게 표현하라 그러면 부모님들이 되게 냉정하게 갑자기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. 어느 순간에 엄마가 화나는지 모른다는 거.